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기법교 10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선행요건 관리에 있어서의 지켜져야 준수사항들이 법규 텍스트 상에서 있는 이렇게 쭉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PPT로 만들어진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듯 해서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에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볼게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도 또다시 현장 가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잘 지적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말씀을 드리니 이렇게 한번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똑같이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놨는 걸 뒷페이지 보면은 제가 PPT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훨씬 이 설명을 듣고 그림을 보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작업 장내의 창문은 혹시 파손이 생기는 경우에 유리 조각이 작업 장내로 비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원부 자재 등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창이 이렇게 있으면 유리창 벽에다가 이렇게 파손 시 비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름 같은 걸 붙여줍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부서지면은 자동차 유리창 같은 게 이렇게 옆으로 쫙 펴져버리고 조각이 사람한테 파편이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는 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작업장의 유리도 마찬가지고 필름을 붙여서 그 필름에 유리 조각이 붙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은 이렇게 비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채광이나 조명, 밝기와 조명은 작업시라는 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채광이나 혹은 인공 조명 장치를 이용을 하는데 자연 채광으로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작업장 내에는 불을 켜서 2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나 선별 구역이라든가 검사 구역 또는 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뭐 구별한다든가 또 입고 검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그 육안으로 확인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특히나 조도를 540룩스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만약에 등 하나로서 이 540룩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보조 등을 같이 이제 켜서 그 자리 자체에 540룩스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광이나 조명 시설은 내부식성,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포장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놨죠. 이 조명시설 같은 데, 형광등 같은 데에 보호 커버를 하게 됩니다. 보호 커버를 해서 설령 그 형광등이 파손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보호장구에 의해 가지고 바깥으로 파손이 되지, 파손된 조각들이 옆으로 이렇게 낙하되지 않게끔 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해서 그 뒷페이지 아마 그림이 나올 겁니다. 보면은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어떤 창문의 유리는 파손할 때 유리 조각이 작업장 내로 흩어지거나 원부 자재 등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유리가 강화 유리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 비산 방지용 필름이 코팅된 유리창도 있죠. 이게 부셔지더라도 여기에 필름을 발라 놓습니다. 필름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게 깨지더라도 그 필름에 붙어가지고 바닥으로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가 된다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화유리죠. 그리고 유리 재질은 작업장 전체에 적용을 하는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그런 재질을 쓰고, 강화유리라든가 강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쓰는데, 유리보다 보통 플라스틱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플라스틱은 또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뿌옇게 백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또 교체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죠? 강화유리나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거는 필름 코팅이 꼭 이런 경우에는 필름을 코팅할 필요가 없겠고,
그렇지 않는 재질을 쓰는 경우에는 필름을 붙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 유리 파손에 의한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 재질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해서 다 내부가 보이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작업장 2층 올라가는 곳이고, 여기 밑에도 바닥 복도가 되겠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부로 통과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고,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그 다음에 채광이나 조명도 좀 전에 설명을 텍스트를 했듯이 이게 이제 조도계 밝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밝기를 측정하는 건데 이 조도를 측정할 때 보면은 여기 558이잖아요. 컨베어 벨트 위에다가 두고 여기 어떤 뭐 조사를 한다, 이렇게 검사 구역이라든가 또 여기 꼭 작업 공간에서 밝기를 요구하는 그런 데는 조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적에도 이 보통 보면은 계량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로 위에 밝아야 되는데 조명을 이 안쪽으로 해놓고 측량하는 기구는 이쪽 편에 놓으면은 서로 떨어져 있어서 이 조도가 받기가 맞지가 않겠죠. 그런 경우는 조명이 이렇게 부착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저울 같은 것을 옮겨가지고 그 아래에 두고 조도를 밝기를 잘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도는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유관 확인이 필요한 그 조도, 즉 540럭스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도의 기준은 럭스는 조도의 단위가 되겠고 작업장별 조도 기준수가 있는데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경우에는 110럭스 정도가 되겠고 일반 작업장은 220럭스 전 규정,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유관 확인이 필요한 데는 540럭스 이상, 뭐 선별구역이라든가 입구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540럭스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로서 화장실이나 탈의실이 있겠는데 화장실이나 탈의실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춰야 되겠고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 식성 재질을 사용해야 되고 또 화장실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로 배출이 돼야 되지 이게 내부 공기가 다시 다른 어떤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오염되는 어떤 공기 내부에 미생물 같은 게 화장실 같은데 뭐 이 대장균 이런 것들이 내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방기 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 탈의실은 외출복장, 신발을 포함해서 외출복장과 위생복장 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분리 또는 구분해야 된다. 구분 또는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 그 부대시설에 대한 것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부대시설에 특히나 이건 화장실 같은 경우인데 페달을 밟고 있고 손을 항상 이건 이제 요 손 씻는 그 배수대 같은 그 세면기 같은 경우에는 꼭지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페달만 밟으면 물이 나올 수 있게끔 놔둬야 됩니다. 이제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손을 터치해서 하면은 손 자체에 또 손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로서 페달을 밟고 이 장화를 신고 이 사람은 장화를 신는 경우라면은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죠? 그러고 나와서는 장화를 벗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손을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퍼 타월입니다. 페이퍼 타월에다가 손을 닦고 여기다 밑에 집어넣고 사실 이것도 페이퍼 타월 손 닦고 난 다음에 집어넣으면 뭐 닦은데 또 오염될 수 있긴 한데 요즘은 이것도 칸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소독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이 사람의 복장은 되게 잘 되어져 있죠. 팔도 긴 팔 입고 마스크에다가 모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화장실은 여기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이잖아요. 그죠? 내수성이 되고 또 부식이 안 되는 타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환풍기와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배출되게끔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밖으로 배출되지 내부로 유입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화장실, 탈의실 등의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만들고, 문, 벽은 내수성, 내부시성 제재를 사용한다.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한다. 세척, 건조, 소독한다. 조금 전에 텍스트로 말씀드리는 것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환기시설이 내부 공기를 작업장 외부로 배출하기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게 음압구역이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음압이잖아, 그죠? 밖에 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양압이고, 참 이게 나가는 게 양압이고, 그래서 음압구역이고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 지금 코로나라든가 뭐 메르스라든가 이런 경우에 음압구역을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을 별도로 포집해서 배출을 시키도록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음압이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공기들을 딴 데로 유입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게 하고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얘기가 되겠고, 압을 낮추는 마이너스 압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구조는 벽하고 바닥의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이고, 위생시설은 세척, 건조, 소독 설비를 구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는 이제 작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입니다. 동선계획이라든가 공정 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환경을 관리하게 되는데, 원부 재료의 입구에서도 출구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를 해야 된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 입구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이 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즉, 입구 처음에 원료 들어서부터 이렇게 물건 만들고 그 다음에 배송에 나가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준수를 해야 합니다. 실제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선행여건 관리해서 전부 다 어떤 그 일지를 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출입, 복장, 세척, 소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위생수칙을 설정하여서 관리를 해라. 청결구역, 일반구역에서는 복장이 청결구역은 푸른색이면 일반구역은 하얀색이다. 그 다음에 세척은 또 어떻게, 세척제로는 어떤 걸 쓰고, 세척 손을 얼마나 손을 깍지를 끼고 몇 번을 씻고 하는 그러한 세척 기준, 소독은 소독액을 넣는 거, 주정을 95%짜리를 넣는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칙을 각각의 자기 회사에 맞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넣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는데 뒷 보면은 또 나오죠. 동선계획과 공정 간의 오염 방지. 일반 구역에서 청결구역을 갈 때는 어떤 거 한 번은 필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위생 전시를 만들어줘서 일반 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약간 위생상의 엄격한 관리가 조금 허술하다면은 여기 들어가는 청결구역에서는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 청결구역이고 일반구역이 여기 이제 붉은색, 보라색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물류 이동 동선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동 미닫이문입니다. 미닫이문. 글씨가 너무 확대되면 잘 안 보여. 이렇게 미닫이로 이렇게 미닫이 옆으로 슬라이딩도 오고, 여닫이는 이렇게 되는 게 여닫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여닫이죠. 그 다음에 요건 동선들이고, 그죠? 청결구역 작업자들의 동선, 일반구역 작업자들의 동선입니다. 그리고 일반구역은 일단은 이제 요거 여닫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미닫이 문이고, 이 옷을 외부에 있는 옷을 갈아입고 위생제 전실로 나옵니다. 옷을 갈아입어서 위생 전실에 나와서 여기에 보면은 일단 여기 손 씻는 시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건조하는 게 있을 테고, 소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끈끈이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물 같은 거 제거하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요거는 위생전실에서 청결구역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고 일반구역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일반구역에서 이동이 가능한 거는 물류만 들어가요. 물건만 넣어주지 사람 동선은 아닙니다. 작업자는 아니잖아요. 작업자는 없고 작업자가 들어가려면은 다시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청결구역으로 들어가는 위생수칙을 준수를 해서 들어가서 뭐 가열건조, 냉각, 내포장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일반 구역은 모양을 만들고 배합을 하고 그죠? 여기 지금 보니까 원재료가 여기 있어요. 원재료가 들어오면은 개포실은 포장을 뜯는다는 얘기입니다. 포장을 뜯고 그 다음에 또 물류는 계량을 하고 물 얼마만큼 계량을 해가지고 배합실로 넣고 배합실로 넣어가지고 하고 또 냉장 창고에 있는 어떤 원료가 있다면은 이것도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뭐 여기 성형실이죠. 배합 냉장 창고에 있는 것이 여기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서 또 뭐 같이 배합을 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이 배합을 하고 난 것들이 이제 여기 성형실로 왔다가 여기에서 성형 모양을 만들고 다시 들어갑니다. 물건만 들어가면은 가열한다든가 건조한다든가 모양 만들 때까지는 일단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일반 구역에서 취급합니다. 근데 가열이나 건조하면 요 기간 동안 요 공정에서는 위해 요소들을 특히나 그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와 같은 것들을 제어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청결구역이 들어가고 여기 한번 가열되고 나면은 미생물 같은 게 죽잖아. 그죠? 뭐 건조를 해도 수분 활성도를 낮춰준다 하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열 건조하고 나면은 냉각실로 들어가고 냉각실에서 포장실 내포장 들어가고 내포장까지 끝나면은 이제 일단은 그 어떤 그 위의 요소는 식품하고 직접 닿는 데는 다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외포장실로 물건만 내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외포장을 하든지 별도로 외포장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든지 해서 외포장하고 포장재 보관장소를 가져와서 내포장하고 완제품 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포장실에는 실제적으로 내포장하는 포장재와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류 이동 동선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물류가 들어가는 거하고 사람이 들어가는 건 각각 틀리게 된다는 거. 그 다음 그 저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년도에 원부 재료 혹은 제품 출입자의 이동 동선 계획을 반영을 하고 이동 동선은 원료를 입고해서 제품 출고의 전 과정을 다 해줘야 합니다. 원료나 제품의 신속한 흐름을 가지고 신속한 흐름이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그 저오염이 안 되고 견학지 않은 전용 통로를 이용해서 작업자와 격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동선의 계획과 공정 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하다는 것. 자 보면은 여기 이물관리 계획이죠. 원료 입고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이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보면은 원료를 입고할 때는 천장, 벽, 바닥, 작업자, 제조도구, 해충 설치료 이런 것은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를 하는데 일주일에 1회 이상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벽에도 마찬가지 바닥, 작업자, 제조 이렇게 해충 설치는 토지 개체수와 같은 거 일주일에 1회 이상 제조 도구 마찬가지. 그럼 제조 공정 원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조 공정에서는 이제 혹시나 제조하는데 천장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어떤 이물이 들어올까 싶으니까 이런 거 하고 여기 전부 다 주마다 그다음 매일 하는 거 뭐 매주 얼마 뭐 매주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제조 도구 해충 설치도 이렇게 이물 관리 계획서라는 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포장은 내포장이 있고 외포장이 있는데 내포장할 때까지는 일단 천장, 벽, 바닥 이런 데에서 혼입이 안 되도록 주 1회 이상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 작업자는 당연히 복장이나 이물에서 들어올 수 있고 제조 도구도 마찬가지 해충 설치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물 관리 계획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뭐 머리카락인지 쇳가루인지 아니면은 나사인지 유리조각인지 흙인지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질이물도 있을 거고 연질이물도 있을 거고 비닐 같은 거 뭐 녹건도 들어갈 테고 이런 종류를 쭉 종류별로 해가지고 제조 단계에서 혹시라도 어디에서 유입이 될 수 있는가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또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설과 장비는 스트레이너, 원심 분리기, 메시망, 자석봉, 금속 검출기, 엑스레이 투시기, 보충 등등. 이거는 이제 이거 뭐라 그럴까요? 그 원심 분리를 통해 밑에 가라앉는 거는 뭐 제거를 한다든가 무거운 거, 메시망을 통해서 이렇게 뭐 20메시다, 100메시다, 50메시다 이래 되면 이 메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뭐 모래 같은 거 일부러 빼내려면 이렇게 할 때 위에 건더기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분말 제품 같은 경우는 분말 빠져나가고 위에 남는 게 뭐 지푸라기도 될 수 있겠고, 고무줄 같은 거, 뭐 나사, 이게 다 될 수 있어요, 메시망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이물 제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망이란 얘기, 채망 사이즈를 우리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자석봉. 그다음 자석봉을 해서 금속 물질들을 전부 제어를 할 수 있겠고, 금속 검출기. 그 다음에 금속 검출기는 이제 뭐 철 같은 경우는 지름이 2mm 이상인 거는 금속 검출을 해낼 수 있다. 뭐 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2.5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엑스레이 투시기, 그 다음 포충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물을 제어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또 주기를 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이물, 스트레이너 같은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원통이 금속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그 배관 속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모래라든가 녹이라든가 금속 쓰레기라든가 이런 그 여과기라는 것을 스트레이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너. 보통 일반적으로 뭐 스트레이너라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동선대기라든가 공정 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그 공정별로 쭉 하게 됩니다. 원료가 들어서 들어가는 거, 공정별로 이물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관리 방법을 다 적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는 소규모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그 기준서에 쭉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면은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하고 습도에 대한 관리인데, 온습도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미생물의 번식이 보통 뭐 25도씨에서 뭐 35도까지가 활발하니까 일반적인 미생물 이렇게 관리해줘야 되고, 습도도 뭐 65에서 70% 정도 되면 활발하잖아. 그래서 습도 올라갈수록 더더욱이나 미생물 번식이 이렇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 습도 관리를 잘 해줌으로 해서도 미생물에 대한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위에는 저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습도 관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준을 두고 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도계, 습도계는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 구입을 하면 계속 쓰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온도계나 습도계와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면은 금교정을 받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어쩌는지. 금교정 걸 받아서 1년 동안 쓰고 1년마다 이 금교정을 하는 그런 금교정 실시했다는 검사 성적표와 같은 것들을 전부 모아두고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서류상으로 스크랩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공정별로 온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안전성이라든가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습도 관리를 해라 는 얘기입니다. 특히 분말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으면은 거기에서 뭐 곰팡이라든가 이 진균류가 또 생겨나기도 하고 미생물이 정식하기 때문에 습도 관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습도는 65도 이하로 뭐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온도는 20도 이하로 22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환기시설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치, 유해가스, 매연, 전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를 해서 악취나 이치 이런 거 나오면은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해야지,
내부로 또 이입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온도 습도 관련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온습도가 이제 87%라서 너무 올라가 있죠. 너무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빨리 제어를 해야 될 것 같고, 온도는 20도, 20.5도 같으면은 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관리하는 몇 번 방에서 관리한다는 번호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20.5도, 87%, 그럼 80% 요거는 이제 이탈됐다, 습도가. 그러면 이 이탈되는 데 대한 조치 방법이 어떻게 하더라. 그럼 제습기를 돌린다든가, 그죠?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썼으면은 물을 사용을 막고 바닥을 건조를 시킨다든가 할 수 있겠고, 온습도 점검 사례표는 보관실에는 냉동 보관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냉장, 상온 보관 20도씨 이하입니다. 그럼 습도 기준은 이 집은 이제 습도는 안 만들어 놓고, 해동실은 15도씨 이하, 가열실, 내포장실, 이렇게 해서 온습도 점검하는 사례를 두고, 요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고, 여기 보면은 제조가공, 포장, 보관, 공정별로 온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습도 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권장 온도 기준은 위에 우려가 높은 식품의 취급 구역과 작업 중 식품의 온도 관리가 필요한 구역에는 이렇게 하고, 상자를 포장하는 외포장 구역이나 부자재, 포장 용기, 보관 창고, 건조식품 취급 구역은 이런 데는 뭐 실온 관리를, 실온은 1도에서 35도 정도를 말합니다. 냉장, 냉도는 습도 관리는 불필요합니다. 그냥 놔두고 온도 관리만 잘 해주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없으면은 이걸로 끝나고, 있네. 환기시설은 작업장 내의 발생한 악취나 위치, 유해가스, 매연, 전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물론 방충망은 요거는 지금 앞부분에 되어져 있고, 그죠? 또 이게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돌아가지 않고 정지를 시켰을 때 이게 셧다운 되지 않으면은 외부로부터 여기 그 위생해충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게 내리는 순간에 닫혀져야 되는 그러한 그 환기 시설을 해야 되고, 방충망도 부착을 해가지고 이 방충망이 더러워지면은 또 바꾸고 끼워야 되겠죠. 여기가 먼지가 많이 끼인다든가 하면은 여기 환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교체가 가능해야 되겠죠. 자연환기인 창문 외에 별도의 동력 환기시설이 필요하다. 창문만 열어놓고 자연 통풍이라든가 되는 그 외에도 이렇게 동력으로 모터를 달아서 돌아가게끔 전기를 이용한다든가 하겠죠. 요거는 이제 냉동고 안에 이게 순환되어지는 그 환기시설 얘기입니다. 요거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위에 우려가 높은 식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외부의 먼지 유입을 차단을 해야 된다. 가열, 전기 등 열 발생 작업장에서 열 배출 시설의 적격성이 확보돼야 되고, 열 배출을 잘 되게끔 해야 된다. 배출된 공기가 다른 작업장에 절대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기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장에 대한 표시를 안 해놔서 끝날 수 있는지 연결이 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또 이게 끝나면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배송할 것이고, 아니면 이걸로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는데 한 번 더 볼게요. 방충방수 관리가 있네, 그죠?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방충방수 관리는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을 부착해야 된다. 그 다음 작업장은 방충방수 관리를 해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일주일 단위로 적어줘야 됩니다. 요거 20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작업장 내에 해충이나 설치류, 이게 피 같은 거죠. 그런 거를 구제할 경우에는 정해진 위생 수칙에 따라서 공정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 실치를 하는데,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세척 등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제거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죠.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에는 방충망이나 여과망을 부착을 해야 돼서
외부로 섭취를 이렇게 흡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부로, 작업장 내부로. 그 다음에 개방형 창문이나 흡배기구의 방충망은 스테인리스 등 내부 식속 재질을 최소 24메시 이상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에부터 들어가는, 공기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건 나오는 것들이고, 댐프 등 차단 시설이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는 망 설치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누락이나 파손, 훼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방충 방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더 볼까요? 19번 있네. 여기 방충 방서 관리. 여기 보면은 이제 포충동이죠, 그죠? 그 포충동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열면은 뒤에 끈끈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각각 이제 위생해충들이 부착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뭐 모기, 파리, 깔따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몇 마리가 잡혔다는 걸 이제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뭐 9번 포충동이에요. 2000 몇 년. 뭐 9번 포충동은 작업장 9번 위치에 해당되는 포충동이라는 얘기. 그러면 이 집은 적어도 포충동이 9개 이상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점검표를 작성을 하고 언제 했다는 것 쭉 적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종류는 트랩, 지먹이, 살충 등 설치 위치는 공장 주변 작업장 입구를 트랩은 하게 되겠고, 살충 등은 원료나 제품 장고, 폐기물 처리장 같은 데에다가 살충등 이게 다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유인 포충등도 있지만 이렇게 죽이는 등 이런 거. 유인 포충등은 작업장 내부에 필요할 때 설치하는데 사실은 이거 안에다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작업장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관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분무 소독은 작업장 주변에 소독하는데 월 1회, 월 2회는 여름에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요거는 주 1회를 꼭, 요거는 아예 그냥 규정이 딱 픽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하고, 이거는 포충동 끈끈이 개시하고, 이렇게 보면은 방충 방수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